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말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인상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쟁점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꼭 대안을 제시를 하고 돌파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싸움을 피합니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는 반응은 대변인과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당내 회의를 통해서 하는 말들 중에서 자극적인 것들만 보도가 되고 그게 행동이 따르지 못하니까 점점 이 정당으로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이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황교안 체제가 등장한 이후 한 2달 동안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았는데 힘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계속되면은 반사적으로 야당의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위기입니다. 내년 총선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역시 우리 보수 정치의 약점이 그냥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쟁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때 욕도 많이 먹고 저항도 있겠지만은 우리 편이 생기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적도 생기지 않고 우리 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우리 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싸웁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7개를 짚어봤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첫째, 지금 한일 갈등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되느냐 않느냐, 대법원의 판결이 이 협정에 위반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입장 천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니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은 뭐냐? 65년 청구권 협정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의 대안은 뭐냐? 지금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반일 투쟁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치국가니까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해야 되고 동시에 한일 약속인 청구권 협정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타협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일본이나 일본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여튼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합니다. 되풀이 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만 하지 자유한국당의 북핵 정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비판이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저는 자위적 핵무장이라야 합니다. 자위적 핵무장이라는 말은 핵 보유란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핵 개발하는 것과
아니면은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핵 보유 상태가 되는 거죠. 핵 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내년 선거에 핵 보유가 자유한국당의 정책이다. 이거 국민투표하자 하는 공약을 내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만 하지. 그럼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은 어떻게 경제를 이끌 것이냐에 대해서 논리적 설명이나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오로지 비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8월 15일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감히 대한민국 생일을 지웠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하겠다고 했어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겠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눈치 보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하는 정당인데 의미 있는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 이름으로 또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결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당신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엄중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여하에 따라서는 오는 71주년 건국 기념일입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에는 그 행사장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해서 쪼르르 따라가서 구색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새 주사파 논쟁이 이제 치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정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아직 전향하지 않았다는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사파 하는데 주사파가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이고 김일성주의자가 정권을 잡았다면 반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말은 그냥 논평 수준입니다. 아니 지금 정권적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이 논평하면은 그 반역이 중지됩니까? 그 다음 광주 사태 관련입니다.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황당무계한 뜬소문에 거기에 일부 국회의원이 동조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는데 정작 광주 사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켜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 사태 때 출동한 국군이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 사격을 했다고 작년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역사 조작입니다. 이제 조종사들이 나와서 헬기 사격 실험하자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살범으로 몰렸던 조종사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금 재판에 걸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 이 헬기 사격 없었습니다. 헬기 사격 있었다는 문재인 정권의 역사 조작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에는 뭘 걸더니 완전히 승산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은 광주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기에 왜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1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아주 치밀한 조사를 한 과정이
이 정권 들어서서 밝혀져 가지고 거의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뜬 소문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 중에 1억 달러는 김홍걸 씨, 김대중 씨의 아들 김홍걸 씨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1억 달러는 실체가 있다 하는 판결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이 정권이 수사를 해야 되죠. 왜?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구나 그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한 걸 범죄로 삼아가지고 재판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적반하장의 수사를,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으면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혹을 조사한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관심이 없으니까 기자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7개가 나오네요. 자유한국당이 애서 외면하고 있는 이 7개 사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여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 조작에 대한 대응,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사람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사파에 대한 조사, 그리고 8.15가 8월 15일이 건국 기념일이 아니면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냐? 이거 7가지입니다. 7가지는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 다 승산이 있습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야죠. 승산 없는 북한군 600명 침투설 같은 승산 없는 데 걸지 말고 그렇게 해야 황교안 대표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대안을 만들고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행동이 체계가 잡히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여러 개 벌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하나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쟁점을 외면하면은, 싸움을 피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싸우면 유리하지만은 나중에 싸움을 할 때는 이미 타이밍을 다 놓쳐가지고 칼자루를 잡아야 할 시기를 놓치면은 칼날을 잡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한국 정치사에서 자주 봅니다. 감사합니다.